스카이큐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 토론을 열어 포스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과 협약 당시 순천시의 잘못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의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영리 목적의 의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 스스로 겸직을 내려놓고 의회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09년 전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위순 감옥에서 서거한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신 장흥군 해동사에서는 추모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수 국립박물관 건립 계획이 정부의 서면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사업이 결정되면 정부로부터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순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청 앞입니다. 포스코의 스카이큐브 손해배상 청구 논란이 점화되면서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렸습니다. 시민들은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운영 적자 책임을 떠넘긴 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그 문구가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스스로 해지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안고 가야지 왜 시민들한테 그 요구를 합니까? 순천시도 오는 30일 시민 광장 토론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움직임 못지않게 순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되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결론이 한 번에 나기 때문에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 공방에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순천시는 이 소송에 밀도 깊게 굉장히 좀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이 소송에서 순천시가 승소를 하든지 아니면 포스코로부터 소송 포기를 이끌어내든지라고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론은 통상 100일쯤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카이큐브 논란이 여론전으로 확산되면서 대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천시의 책임도 무거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광양지역 상공인단체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광양상공회에서는 오늘 성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 사이의 계약 문제가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상인은 또 순천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중재 결과를 기다리는 성숙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상 D등급인 광양항 낙포부두가 대형 사고 위험에도 9년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 문성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포부두의 경우 2010년 전국 565개 항만 접안시설 가운데 개선 작업이 가장 시급한 1순위로 선정됐는데도 지금까지 개선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낙포부두 안전점검 결과 2개 선석이 D등급으로 붕괴 위험이 높은 데다 안전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져 부두가 폐쇄될 경우 여수산단 37개사에 원료 공급이나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조속한 부두 리뉴얼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겸직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권고 이행이 미흡하다는 건데요.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건 지난 1991년. 특히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지방의회는 민심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원 개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지자체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이고 지방의원과 관련된 사업체 현황을 관리하는 세부 규정도 부족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맞춰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겸직을 바라보는 지방의원들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공무원 등 9개 직군에서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신고를 통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 신고 관리가 부실한 데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징계 수준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조사 결과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전남을 포함해 10곳은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초의회의 경우도 한평구를 제외한 도내 모든 기초의회가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의회가 겸직 신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등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또 겸직을 신고한 업체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해 공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겸직과 관련한 권고 이행률이 현재 낮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의 겸직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안만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조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회 의원. 당시에는 생계를 이유로 겸직을 금지할 수 없었는데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겸직은 여전히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겸직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선 6기 당시 전남 동부권에서만 겸직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현직 순천시 의원이 공무원에게 공적 예산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져 의원직을 상실하는가 하면 한 현직 광양시 의원은 현행 최고금리를 웃도는 불법 고리사채 사업을 해 의원직 박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 연관성이 있거나 직위 남용이 의심되는 크고 작은 사례가 잇따르자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 200~300만 원의 의정수당을 받고 있는 만큼 영리 목적의 겸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겸직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한 것이 지방의원 유급제의 정신입니다.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수당이 너무 돈이 부족해서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은 의원을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 모르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법을 개정해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더라도 명의만 바꾸는 등의 편법을 써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겸직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겸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정확하게 시 집행부의 업무를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걸 내려놔야지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그래야지 나중에 정당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성숙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지역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국립박물관 건립 계획이 정부의 서면 평가를 통과해 국비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다음 달 5일 사전평가 심의위원회를 파견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는 신증축 계획을 가진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해에 2차례 시행되며 문체부는 1, 2차 평가를 합산 결과와 지자체 PT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을 결정합니다. 광양 세풍산단과 성황동을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착공 1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광양 세풍산단에서 성황동까지 이어지는 길이 9.3km, 왕복 4차선의 국도 2호선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청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순천에서 광양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보다 10분 정도 단축되고 광양 제철소 인근의 교통 혼잡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109년 전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위순 감옥에서 서거한 날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신 장흥군 해동사에서는 추모식이 열렸고 장흥 군민들은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면서 의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읽는 목소리가 탐진강변을 울립니다. 크고 작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참가자들도 100년 전 결기에 찬 함성을 지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일을 맞아 탐진강 둔치에서는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109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고려 후기 성리학을 도입한 안양 선생을 모신 장흥군 만수사. 문화재로 지정된 만수사에는 또 다른 영웅을 모신 사당 해동사가 있습니다. 1909년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당에서 참배 행사가 열렸습니다. 32살에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지만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신념은 이곳 장흥군에 안장돼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래 홍천시 대우가 여기다 모신 것도 안 가라 해서 아니라 의의를 생각해서 여기다 모셨습니다. 장흥군은 안씨 문중과 유림에서만 모시던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후손들이 선열의 넋을, 독립정신을 잊지 않고 자흥에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를 성역화 해나가겠습니다. 하얼빈 의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안중근 의사의 자주 독립정신이 순국 109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양시가 중소기업연수원의 광양만권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를 방문해 광양만권의 노동자와 기업들이 밀집해 있지만 연수시설 미비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양의 연수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과 경남 9곳의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발전협의회도 연수원 유치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여수산단 내 안전체계가 여수의 지역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통합망으로 구축됩니다. 이용주 의원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 오늘 오후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건설시험연구원 측은 여수 국가산단의 지리정보체계를 충분히 활용해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지상배관에 대한 정확한 자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숭실대 건설시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습니다.